안녕하세요. 오늘 할 얘기는 윤미향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윤미향 씨에 대한 기사를 갖다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갖다가 횡설수설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물론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동안에서 민주당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죠. 비대해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가 야당이 꼭 필요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야당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가반수는 아니죠. 얼마나 되나요? 하여튼 또 굉장히 많은 수가 줄었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덮으려고 해서도 안 될 거고요.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좀 더 파헤쳐서 정확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미향 씨에 대한 어떤 팩트만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하는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운동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의원이죠.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적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라고 직접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페미니스트라고까지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힘입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죠, 이번에. 그래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당선이 된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이 이사장 자리를 이제 내려놓은 건가요? 어쨌든 그래서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이사장 자리에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의혹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크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요즘은 뭐 펜션인가요? 그거 할머님들 쉬시라고 지어놓으신 거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서 싸게 팔고 있는 굉장한 자선사업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한 세 가지 정도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으로 나오고 있는 게 딸의 유학비에 대한 부분이네요. 일단 딸 유학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2016년도에 시카고 일리노이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시카고 일리노이 그거 같은데 어쨌든 제시카 그래서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 이름도 어렵네요. 대학에 일단은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음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쭉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립대라고 적혀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UCLA 하면 꽤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아는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음대 2년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피아노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얼마나 드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일단은 여러 기사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한 1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든다는 것 같고요. 1억 정도는 그냥 아예 싸게 정말 그냥 기본만 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쪽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라는 1억 5천 정도는 거뜬히 들어가야만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 돈이 많이 드는 대학이다라는 것만 일단은 얘기를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윤미향 씨죠.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이니까 윤미향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신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저도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전부 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거래되는 것까지 완벽하게 투명하게 다 신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하는 걸로 하겠는데 그거는 좀 많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5천만 원 신고가 돼서 넉넉하게 그냥 마음 잡고 얘기를 해도 한 1억 정도 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일반적으로 한 이 정도 수익을 신고를 하고 버는 사람이 한 1년 동안 한 달에 그러면 최소 1,000만 원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되는 딸 유학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좀 부럽네요. 일단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부러운 상황이고 어쨌든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데서 이제 의문을 제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은 당연히 정의기억연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금액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겠죠. 재수 중에 한 50억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그 50억을 저 말고는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고요. 대신에 공금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소명의식 없이는
그 돈을 그냥 가만히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욕심이 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제 생각입니다. 제 같은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분명히 소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뭐라고 썼다 안 썼다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은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이제 윤미향 씨가 어떻게 했냐면, 신랑분이 또 이력이 좀 특이하십니다. 신랑분이 지금 김삼석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요분이 이제 예전에 남매 간첩단이라고 하는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요, 유죄 판결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등에 저촉이 되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마녀 사냥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긴 한데, 분명한 팩트는 이분들이 돈을 받으셨어요.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인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돈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고요. 그 이후에 시대가 좀 좋아지면서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몇몇 사항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외에 그 유죄 판결을 했던 부분이 무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죄인 거죠, 일종의. 그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 무죄 판결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자, 금액을 적어놨었는데요. 신랑분 앞으로 한 1억 9천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가족의 의자료 형태로 8억 9천 정도 되니까 그냥 넉넉 잡아서 한 2억 8천 정도 재산이라고 하면 되죠. 배상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들 간첩 혐의가 벗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을 간첩 혐의라고 보는 편입니다. 돈이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도 할 것 같기는 하지만요. 이게 국가의 기밀이라 그러면 가급적이면 또 그 대상이 북한 공산당이죠. 일본 조청년하고 관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아는 내용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돈이 오고 가는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심할 거고, 이 부분이 제가 분명히 위법이라는 것 정도는 저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좀 이상한 거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몇몇 부분이 좀 올가매어서 유죄 판결을 내렸겠죠. 그래서 그 몇 부분이 무죄로 판결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한 2억 8천 정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걸로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좀 사투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딸의 어떠한 유학비를 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면요, 해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2018년 9월 14일부터 유학비로 사용되었던 내역을 제출을 한 게 그 정도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것만 해도 대충 1년씩 하게 되면 그 돈 다 쓴 거죠. 다 쓴 거긴 한데, 실제로 아까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딸이 아까 시카고 일리노이? 그죠? 거기에서부터 2016년도부터이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에 대한 해명이 전혀 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도 비슷하게 들었겠죠? 더 들었는지 적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예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들을 지켜봤을 때 윤미향 씨가 정확하게 어떠한 공금에 대한 개념이 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두 번째 내용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단체에서 해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어떤 모금되었던 SNS를 통해서 모금을 했겠죠. 이런 계좌를 보통 이렇게 밑에 계좌 이렇게 쭉 적어주잖아요. 계좌를 적어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개인 계좌였대요, 윤미향 씨. 그래서 윤미향 씨 개인 계좌인데, 당연히 SNS에서는 이제 미국에 활동을 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저도 그 계좌 뭘로 홍보 활동을 했는지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서 할머님, 할아버님들 관광도 좀 시켜드리면 좋고요. 저는 만약에 데려갔다면 저는 관광도 시켜드릴 것 같아요. 어떤 행사 외적으로 관광도 좀 시켜드리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행사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숙박도 해야 되고, 교통비도 있을 거고요, 항공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할머님들 이코노미 태워가지고 저가항공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저야 가난한 싸지까지 해외여행은 이코노미를 타고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어머님들 한 번씩 모시고 갈 때는 좀 마음이 되게 안쓰럽거든요. 근데 훨씬 더 고령이신 할머님들 데리고 가시면서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꽤 많은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도 이런 부분들에서 활동을 하시는 자선 사업이라면 안 되지. 일단 활동하시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얘기로는 일단은 대부분의 어떤 활동비들을 그분들이 다
지출을 사용을 하셨대요. 그리고 윤미향 씨 개인 계좌로 받았던 금액들은 어디에 쓰였는지 일단은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명을 해야지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미향 씨가 뭐 큰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자 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개인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명분을 제공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해결을 안 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막아주는 것뿐이 안 돼요. 뭐 민주당에서 막아주는 게 되든지 어떤 형태든지 분명히 어떤 공금을 개인 계좌에 넣었으면 그 계좌에 대해서 서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있든 없든 해야 되는 거라고 법적으로 되든 안 되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해명을 하셔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사는 아파트가 경매에서 구매를 한 건데 그 아파트 구매할 때 당시에 뭐 2억 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억 몇천 뭐 이렇게 하는 금액이 그 아파트 지금은 많이 비쌀 거예요. 당연히 그게 2012년도에 경매를 했대요. 그러니까 벌써 한 이제 좀 있으면 한 10년 되어가지고 그때하고 또 지금하고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 보더니 어디에서 경매에서 현금으로 보통은 거래를 하거든요.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출처가 없대요. 근데 또 이때 이제 윤미향 씨가 또 현설수설을 하시죠. 물론 8년 전 이러니까는 뭐 좀 긴가민가 했다라고 한다면 말은 없지만 저는 집 사는 거 긴가민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집을 구매한다. 우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을 구매한다는 건 큰 일이고 그때 내가 6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줬는데 뭘로 줬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얘기는 어떻게 했냐면 저 원래 살고 있던 뭐 빌라였는지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을 팔아가지고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집을 알고 보니까 그 집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 판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일단은. 그래서 그 부분도 해명을 못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약간은 이제 그냥 내피셜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통장에 돈 있겠다. 그죠? 나중에 뭐 메꿔낼 생각을 물론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돈으로 대충 먼저 내고 나중에 뭐 메꿔넣지라고 할 수도 있고 공금 횡령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이렇게 이슈가 안 터지거나 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윤미향 씨의 이런 어떤 마인드로의 어떤 돈을 검정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당선될 거라고 정치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뭐 채워 넣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나중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아예 공금에는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기회 가치에 대한 부분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 공금 100억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뭐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훨씬 많이 부자가 됐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부자가 된 부분, 나 100억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부분은 나 모르니, 내 능력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제일 처음 시작을 할 때 얘기를 드렸던, 펜션이라고 하면 좀 웃기겠지만, 저는 펜션이라고 할게요. 고기를 구워 먹고 놀았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거주하시고, 윤미향 씨 아버님이 거주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펜션 부분도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싸게 팔았대요. 저는 싸게 팔았다는 얘기는 안 믿어요. 그냥 그 정도 시세인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시세고 살 때 비싸게 산 거죠. 그럼 왜 비싸게 샀을까요? 그 부분은 그 부분에서 커미션이 오갔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걸고 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야당 정치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을 옹호하시는 분들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빠르게 움직여서 이 부분을 밝혀내시고요. 이게 야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좋아했었던 여당, 물론 계속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당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덮고 넘어가거나 당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이 민주당이니까 이제 민주당 까야 돼. 그런 건 저는 신경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당 안에서 분명하게 가려주시고 가려진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180명의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쪽 우리 공무원들 돈 받고 돈 제일 많이 받는 공무원들 이런 범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문제점이 있다면은 정치인으로서 아예 발도 내밀지 못할 정도의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이것저것 제가 유튜브를 찍어볼 생각이긴 한데요.
뭐 재미난 얘기,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원래 딱딱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처음 찍는 게 되니까 좀 낯설긴 하네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요.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